영천동이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새 아파트에다가 여기에서 기흥동탄 IC 좀 나가는 나들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로 자차로 이동하기에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쪽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인동선이 이쪽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아파트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동탄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GTX 개통 이슈와 인동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역세권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목받고 있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동탄 쪽의 경매 물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는 1동탄 쪽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하긴 하거든요. 이쪽이 1동탄 쪽이죠. 1동탄 쪽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동탄 쪽이 새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요새 부동산 좀 트렌드가 새 아파트잖아요. 신축 아파트. 상대적으로 훨씬 신축인 이동탄 쪽 위주로 제가 방송을 그동안 많이 했었죠. 1동탄 쪽도 저는 그래도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호선의 서동탄역에서 지금 끝난 요것도 1호선도 연장이 돼서 동탄역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인덕원, 동탄, 북선정철, 그러니까 인동선이라고도 하고 동인선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동선인가요? 이쪽에 이제 지하철도 앞으로 생길 겁니다. 능동 쪽에도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고 요쯤에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 표시되면 참 좋은데 여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엔 한 요쯤에 메타역이라고 될 것 같은데 메타폴리스 거의 랜드마크죠. 동탄에서 어디서 봐도 보이는 높은 빌딩. 요게 메타폴리스 같은데 요쪽에 사거리 쪽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동탄은 철도 교통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하철이 좀 빈약한 편인데 앞으로 이쪽에도 지하철역이 생기고 하면 여러모로 좀 많이 편리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인동선은 1동탄 주민분들은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1동탄에 사고 있으면 동탄역에 가려고 해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인동선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 정도 가면은 이제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확실히 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직은 GTX-A를 엄청 많이 이용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버스가 더 편하거든요. 특히 강남 갈 때 GTX 타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만약 강남 갈 때 GTX를 탄다고 치면 일단 GTX 타고 동탄에서 예를 들어 분당까지 간다고 쳐요. 아니면 수서까지 간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서 또 강남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모로 아직은 너무 불편합니다. GTX-A가 좀 많이 불편하죠. 삼성역이 개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인동선이 지금 아직 개통된 건 아니니까 인동선 개통하고 GTX-A 삼성역 뚫리고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다 되는 데에는 한 2030년대 초반 정도? 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7, 8년 남았는데 이때쯤 되면 교통이 월등히 좀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한 6, 7년 후니까 좀 1동탄의 아파트들은 더 많이 노후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1동탄에는 새 아파트는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여기서 학원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솔빈마을하고 나루마을 사이에 나루마을 11자 상가인데 이쪽에 상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보시면 되게 잘 돼 있었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상권 분석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상권 분석을 좀 원래 많이 합니다. 상가 보러도 엄청 많이 다니고 전 아파트보다 상가 보러 더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학원했던 곳이 요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건물에서 학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상가 뭐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학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루마을과 솔빛마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 친한 형님이 여기에 이렇게 위너스타 빌딩 여기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가는데 이쪽도 좀 메인 쪽이죠. 큰 학원들은 대부분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최선호 학원. 최선이 거의 영어 학원 중에서는 좀 독보적인 편이죠. 최선호 학원도 있고 정상어 학원은 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여기 정상도 있는데 정상어 학원은 프랜차이즈지만 최선은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과 정상이 있는 이런 곳은 상당히 좀 교육의 중심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는 좀 단점이 유흥가랑 너무 가까워요. 북광장 있잖아요. 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술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애들 키울 때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네, 저도 초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걱정되고 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학원 다니는데 저녁 때 여기 지나오고 하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좀 걱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집 많은데 지나다니는 게 뭐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원가랑 술집이랑 혼재돼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가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동탄 쪽보다 1동탄 쪽이 학원가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둘 다 좀 많이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제 사무실도 동탄에 있고 동탄은 되게 자주 가는 곳인데 그래서 뭐 많이 다녀보는데 1동탄은 좀 아파트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조금 신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기축 정도로 하죠. 기축 아파트들이라서 그렇게 새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요런데 서동탄역 파크자이 뭐 요런 게 좀 새 아파트죠. 입지가 약간 애매한 곳들 그리고 요쪽에도 뭐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이런 데는 좀 새 아파트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탄은 아니죠, 사실. 뭐 이렇게 동탄 근처이긴 하지만 여기 동탄에 들어가나요? 화성시이긴 합니다만 동탄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동탄이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1동탄, 2동탄, 뭐 남동탄 뭐 이렇게 저는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동탄 쪽에는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탄 쪽에 제 친한 동생이 동탄 쪽에 투자 목적으로 여기 예당마을 롯데캐슬이었나? 여기 아파트를 샀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좀 하락이 있었다가 지금은 좀 대부분 회복한 것 같긴 합니다. 1동탄 쪽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약간 뭐 목동이나 뭐 이런 데보다 인프라는 훨씬 좋아요. 네, 하지만 아파트는 이쪽이 더 새 거긴 하지만 인프라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둘 다 비교를 해보시고 새 아파트가 난 중요한지 인프라가 중요한지 뭐 그런 걸 따져서 뭐 임장 가보시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시세를 좀 보면 이게 평당 가격이거든요. 평당가. 우리가 좋아하는 국민주택 평형이 84 타입이잖아요. 84 타입이 한 33평에서 34평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아파트마다 좀 다릅니다. 33평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반송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6억 정도 되겠죠. 네, 서구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곱해지니까 뭐 한 6.78억? 평균적인 겁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동탄에서 제일 비싼 게 비싼 곳이 오산동 쪽이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도 오산동입니다. 그리고 광비콤 있는데도 오산동이고 그쪽이 가장 비싸서 요 정도 되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습니다. 3천만 원 일대 10억이거든요. 대략 한 12억 정도? 네,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평이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평수가. 청계동 쪽, 이쪽도 인기가 많죠. 거의 10억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9억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천동이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천동은 얘보단 좀 비싸죠. 한 7, 8억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천동이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새 아파트에다가 여기에서 기흥동탄 IC 좀 나가는 나들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로 자차로 이동하기에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직은 지하철 뭐 GTX-A보다는 버스를 타고 많이 가잖아요.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면은 그래도 좀 제일 빨리 편하게 쾌적하게 강남에 도달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점은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새 아파트보다는 좀 구축 아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싸집니다. 여기는 좀 동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 요런 데들이 뭐 사실 동탄이죠. 목동도 가격이 싸죠. 목동이랑 여기는 1동탄이랑 가격대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인프라는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네, 어떤 댓글을 보니까 목동보다는 반송동이 낫지 않나요? 네,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인프라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새 아파트 맞들리면 물론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삶도 중요하잖아요. 새 아파트와 구축에 사는 거는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뭐 신축에도 살아보고 정말 정말 오래된 구축에도 많이 살아봤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주차 문제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그렇다고 반송동 구축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뭐 기축? 네,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 아파트 살면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가 같은 것도 목동은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반송동 쪽은 1동탄 쪽에 학원가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제가 학원을 했었던 나루마을 11자 상가 쪽에도 학원이 꽤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너스탑 빌딩 있는 요쪽으로도 학원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학원이 좀 있고 근데 여기가 메인인가요? 네,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 학원가라 가지고 제가 뭐 잘 아는 학원가는 여기서 제가 학원을 했고 여기서 제가 되게 친한 형님이 학원을 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이쪽하고 이쪽은 잘 아는데 이쪽에도 좀 활성화가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학원 개수는 충분히 많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술집과 같이 좀 혼재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네, 자녀분들 학원 보내보신 분들은 알죠. 좀 학원 근처에 술집 많으면 좀 여러모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동탄의 학원 가는 좀 단점이 PC방도 좀 많아요. 그게 이제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할 때 애들 PC방 가는 거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PC방은 학원가에 좀 공공의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PC방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뭐 애들이 자꾸 PC방으로 도망가서 애들 잘못이긴 하지만 하여튼 전 PC방 원망했던 적이 좀 많긴 합니다. 요즘에 PC방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좀 가격도 PC방 이용 가격도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PC방은 요새는 거의 약간 좀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먹거리 같은 거 판매하는 걸로 식당? 휴게 음식점?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먹는 거 팔아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지 PC방 이용료 자체에는 큰 돈은 안 됩니다. 약간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었죠. 전체적인 좀 가격을 좀 보면 제일 비싼 데가 롯데캐슬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압도적으로 비싸죠.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대면은 과천이나 뭐 메인 지역들 그런 곳이 5천만 원대거든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우포환 쪽은 한 4천만 원 근처를 바짝 따라가고 있고요. 이쪽은 광비컴 쪽은 대략 한 3천만 원대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이나 삼정 그린코아 요런 데 제가 다 임장 가서 뷰도 보고 했는데 가격대 꽤 나가죠. 이게 4천만 원이라는 거는 한 국민주택 평형 기준으로 한 13, 4억 정도 요 정도 합니다. 되게 비싼 단지예요. 저는 비싼 아파트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차라리 1동탄 쪽 뭐 요쪽을 보면 요쪽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편안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 꿈에 그린 시범단지예요. 여기가 시범단지는 처음 조성된 동네잖아요. 입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요쪽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인동선이 이쪽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쪽의 아파트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메타폴리스가 랜드마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주상복합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되게 싸죠. 평수는 엄청 크지만 실평수는 뭐 기대하시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요 동네에서는 동탄 아이파크가 제일 비싸죠. 요 정도 되면은 한 10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8억? 8억에서 9억?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매매가가 대략 한 8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죠. 그래도 인기가 많네요. 계속해서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면 이런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래가 엄청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이때가 기회이긴 했죠. 22년에 뭐 5억대, 6억대 뭐 이때 거래가 됐으니까 또 뭐 다 실거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좀 특수거래일 수 있겠지만 대략 한 6억 안팎 정도에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거래는 한 8억대가 돼 있죠. 네, 8억 후반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데가 여러모로 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사면 좋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랐을 때 사는 거는 저는 잘 못해가지고 네, 지금은 뭐 저는 부동산 시장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동탄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GTX 개통 이슈와 이제 인동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역세권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목받고 있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죠. 전세 가격은 네, 그보다는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략 4억대 정도?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 되네요. 전세가율 50% 정도 되는 아파트는 저는 좀 투자 잘 못하겠어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투자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이파크가 제 눈에는 좀 괜찮아 보여요. 지하철도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1동탄에 대단지 아파트들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솔빈마을이나 나루마을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아직 뭐 6억대, 7억대 정도 되니까 뭐 쌍용 예가 이런 데 보시면 84타입 같은 경우에 매매가 한 6억대 정도? 최근에 뭐 7억대 찍긴 했는데 대부분 6억대잖아요. 아직은 좀 가격이 착한 편이긴 합니다. 요즘에 동탄에서 신축 분양할 때 한 5억대 정도의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분양가보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죠. 2007년식이니까 벌써 한 17년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뭐 완전 구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2000년대 아파트, 90년대 아파트, 뭐 2010년대 아파트, 20년대 아파트. 제가 뭐 골고루 다 살아본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연식이 깡패인 것 같아요. 연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최신 제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파트도 네, 최신 아파트들이 확실히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동탄은 요 정도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물건이 좀 나왔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송동의 아파트네요. 시범 다음 마을 삼성 레미안.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20층이네요. 20층인 것도 좋고. 308동 2002호. 국평입니다. 국민주택 평형이고요. 권리 분석상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매각 명세서를 봐도 아무것도 없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깨끗한 물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입찰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경매 생기초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 3주 동안 경매와 법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는 되게 싸게 나와서 1동탄이 인기가 많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입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2002호. 동호수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방 3개, 뭐 3베이. 요때 아파트들은 뭐 요런 게 인기가 많았죠. 네, 3베이에다가 창문이 이렇게 3개 있는 걸 3베이라고 하죠. 방 3개, 화장실 2개. 그냥 뭐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마통풍 구조에다가 구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동네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송동이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입지도 되게 좋고 가장 오랫동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동탄에서. 여러모로 뭐 그런 점들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쪽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는데 뭐 많이 멀진 않죠. 여기쯤에 입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래도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나름 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상가가 좀 잘 돼 있잖아요. 메타폴리스 쪽으로. 살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도 상가가 좀 많이 있고. 상가를 가거나 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홈플러스도 바로 앞에 있네요. 홈플러스도 앞에 있고. 장보기도 그러면 편하겠죠?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단지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합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라서 주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차 대수도 1.35대.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방 3개. 확장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이런 구조 같고요. 84 타입. 현재 호가는 한 7억 정도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한 6억대 거래하고 있네요. 6억대를 시세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6억 5천 정도? 시세는 6억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저가는 근데 지금 4억대까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입찰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명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찰일은 아주 여유가 많네요. 지금 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사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는 없는 아파트니까 거기다가 20층 아파트이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죠. 308동 2002호. 308동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네요. 2002호니까 이쪽. 아쉬운 건 좀 단지 내 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뷰가 나쁘진 않죠. 그래도 뭐 여기에 막힌 게 없으니까 동간 거리가 엄청 넓네요. 대지 지분 꽤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16평. 와, 요즘에는 이렇게 쾌적하게 못 짓거든요. 동간 거리가 예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지가 넓은데 동이 몇 개 없잖아요. 뭐 되게 매력적이네요. 아마 좀 쾌적한 단지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는 임장을 안 가봤어요. 메타폴리스가 바로 앞에 보이는 뭐 그런 곳이네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네, 요 정도 연식만 해도 네,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 연식이 됐으면 만약에 경매를 낙찰받았으면 수리는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인테리어비 정도는 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동은 뭐 아까 입지 뭐 상세히 다 설명드렸지만 시범단지이고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요. 좀 살기가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매우 멀긴 하지만 걸어가기는 거의 뭐 너무 힘듭니다. 걸어가면 30분 넘게 걸리네요. 대중교통으로 뭐 마을버스 같은 게 있겠죠. 마을버스 타면은 서동탄역에서 1호선이 이용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거 타고 잘 안 가죠.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스 타면은 한 방에 가는 버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네, 여기 이렇게 중앙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강남 가는 버스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강남 출퇴근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인프라가 좀 잘 갖춰졌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실거래가 많이 됐네요. 20층이니까 뭐 9층보다는 뭐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고 매매 시세는 한 6억 8천 정도? 6억 6천8백 정도? 요 정도 되는데 경매 최저가는 네, 4억 9천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게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낙찰가는 한
한 6억 초반대 정도 낙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여기에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는 현재 시세가 한 4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나온 것도 호가도 4억 5천 정도 되네요. 4억 5천에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 대략 내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새 아파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다는 거, 인프라는 좋다는 점, 그런 점 유념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송동이에요. 솔빛마을.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얘도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네, 그 경매물건에서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자 없는 게 훨씬 많고 하자 있는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네, 하자 있는 게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불안하신 분은 뭐 경매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뭐 경매생 기초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좀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얘는 84 타입은 아니고 중대형 평수네요.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솔빛마을 서해 그랑불, 네, 요런 아파트고요. 3층, 층은 약간 아쉽긴 하죠. 근데 뭐 1층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구조가 시원시원하죠. 40평대 아파트들이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40평대 아파트들은 네, 이때나 지금이나 뭐 구조가 대부분 좋습니다. 90년대에는 뭐 좀 별로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좋고요. 구조도 좋고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고요. 가격도 좀 착하게 나왔네요. 아까 경매물건 나온 게 여기 레미안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 있는 서해 그랑불. 브랜드도 조금 부족하고 입지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지하철역 생기면서 조금 더 좋은 입지가 될 테니까 여기서 더 멀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호선 연장되는 지하철역이 여기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하철역이 어디 생기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쪽에 학원가 이용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쪽에 학원가 이용하기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솔빛마을은 네, 가격대가 좀 착한 거 그리고 나름 중대형 평수를 비싸지 않은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네요. 구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포베인 거 경매지에서 보셨죠? 이런 모습이고 대략 한 39평 정도? 네, 39평이고 실평수가 30평. 발코니가 넓어서 확장하고 하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주차 대수가 엄청나죠. 네, 1.79대. 그러니까 대형 평수 많은 아파트들은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79대 1 주차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네, 여러모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정거장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것 같고 강남 가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 정류장 같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걸어갈 때 멀지 않잖아요. 강남까지는 아까 대략 한 버스 시간만 40분 초반대 정도 나오니까 지금 새벽이라서 그래요. 이따가 뭐 차 막히는 시간 되면은 오늘 토요일이구나. 하여튼 차 막히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버스 중앙차로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서울 가는 거는 나름 좀 쾌적할 것 같습니다. 거래가 너무 활발한데요. 이렇게 39평, 40평 가까운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가 보통은 많이 난대요. 이 정도면 되게 인기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차트가 그려질 정도로 점도표가 많이 찍히고 있죠. 거래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명백하게 좀 상승 추세인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잘 아파트 매수를 못 하겠던데, 네. 아무튼 가격은 싸진 않네요. 네, 최근 거래가는 한 8억 정도, 시세는 한 8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아까 보니까 한 5억대 정도 되더라고요. 한 5억 5천, 비싼 데는 5억, 6억 5천도 있긴 하네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그러면 동탄 솔빛마을 서해 그랑불은 매매가가 한 8억 정도 시세로 보면 되겠고요. 전세가는 한 5억 5천 정도, 이 정도를 시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매수한다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네, 아까랑 삼성 아파트랑 시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평수는 얘가 좀 더 크죠. 입지는 얘가 좀 더 좋고 브랜드도 좀 더 좋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조도 좋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동탄 살기 너무 좋잖아요. 동탄 계신 분들은 삶의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서울 가는 것도 한 40분이면 버스 타면 진짜 금방 갑니다. 특히 이렇게 버스 정류장, 광역버스 가까운 데는 서울 가기 되게 편하죠. 유일한 단점이 서울이 좀 먼 건데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이 없어서 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뭐 버스 타지 않을까요? 여기 인동선 생겨도 강남 갈 일 있을 때는 제 생각에 다 버스 타고 갈 것 같아요. 인동선 타고 서울 뭐 강남 가려면 되게 좀 삥삥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최저가는 사실 감정가도 좀 싸게 나왔는데 이때 유찰이 됐네요. 10월 22일 최근인데 3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3층이라서 3층은 뭐 인기가 많은 층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요 가격 근처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7억대는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7억대에 낙찰되지 않을까. 만약에 딱 7억에 받을 수 있으면, 완전 나이스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해보시고, 뭐, 진짜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입찰해보셔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매 물건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탄역 파크자이. 여기는 좀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새 아파트인 장점이 있죠.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자가 전부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뭐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1층인 거네요. 네, 1층인 게 좀 단점입니다. 1층은 나는 1층이 좋다 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평수는 40평 정도 돼서 뭐 또 구조는 너무 좋네요. 여기는 아마 새 아파트고 사우나도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동탄역, 서동탄역이 여기 되게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걸어가면 꽤 멀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걸어서 20분.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리이긴 하죠.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좀 구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쪽이 좀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 대단지죠. 982세대. 입지는 사실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2018년식이고, 좀 새 아파트인 거는 장점이죠. 대부분 대단지로만 되어 있어요. 대단지로 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주차가 되게 쾌적하죠. 매매가가 별로 안 높네요. 네, 요게 제일 큰 거고. 네, 경매 물건 나온 게 요런 구조거든요. 와, 구조 너무 좋네요. 알파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네, 이런 데서 유튜브 찍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 4개 쾌적하게 나오고 한 39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9.66평. 실거래가는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찍었지? 이게 세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평수가. 1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인데 대형 평수는 요거가 한 184세대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대단지로만 이어진 아파트인지 알았는데 요게 제일 큰 거였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1.24대 주차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최대 단점이네요. 주차는 쾌적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해 그랑불은 1.79대였잖아요. 주차는 거기가 진짜 짱인 것 같고요. 1동탄에서 그 정도면 가장 편한 주차가 가장 편한 단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GTX-C 연장 뭐 이거는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서동탄역, 동탄역 직결 시 역세권이 한층 강화됩니다. 역세권이긴 하죠. 근데 걸어가긴 좀 어렵다는 거. 네, 버스 타고 가기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엔 좀 애매한 역세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남 포스트빌 요런 데가 역세권이죠. 예,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면 바로 되는데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멉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세요. 실거래가 갑자기 팍 뛰었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 빼고 한 12층이 6억 3천 정도 요 정도 나왔네요. 한 6억대를 시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억 2천 3천 정도. 그럼 경매 물건은 현재 6억 9천 100이니까 당연히 유찰되겠죠.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유찰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하시면 되죠. 유찰은 좀 거의 확실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도 자이다 보니까 이거 왜 지워져 있지? 사우나 없어진 건가? 여기 사우나 없나요? 사우나 얘기가 어쩐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우나 꼭 찾아보거든요. 사우나 있는 단지에 살고 싶어서. 사우나가 아쉽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가 있으면 뭐 사우나 어쩌고 뭐 커뮤니티 잘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기 사우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조나 뭐 이런 거는 새 아파트라서 너무 좋은데 입지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네,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능동입니다. 능동. 여기도 동탄이라고 하는지까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동탄이라고 잘 안 하지 않나요? 보통 1동탄에 포함되는 곳은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곳은 아닙니다. 여기 1층이죠. 1층인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는 유찰될 겁니다. 유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유찰이 한번 되면 4억대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최저가가. 그러면 5억 후반대에서 5억대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39평, 거의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5억대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좀 장점이긴 하죠. 1층이라서 그렇게 비싸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조사해 보시고 원하는 가격만 절 적어내면 됩니다. 이번에 입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유찰이 될 거예요. 다음 기일은 12월 18일 날, 11월 18일? 원래는 이랬어야 되는데, 유찰이 안 돼가지고, 다음 기일에는 12월 18일 날 4억 8,370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변경돼가지고, 좀 꼬이게 된 겁니다. 하여튼, 11월에는 유찰되고, 12월 18일 날, 다시 재입찰이 나오게 될 거예요. 유찰되면 다시 나올 때 70% 가격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네요.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요 정도 되고 있네요. 만약에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3억대 이렇게 만약에 전세를 놓으면은 한 2억이 안 들어가죠. 1억,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2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한 아파트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눈에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다 뭐 이런 매물이 보이진 않네요. 만약에 작년 정도에 좀 쌀 때 샀으면 한 1억대 정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지만 네, 오른 다음에 사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경매 분석한 것들은 네, 오늘은 다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건들이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한번 임장 가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동탄이 물론 지금 상태로는 더 좋긴 하지만 네, 1동탄도 충분히 좋은 동네니까 한번 임장 다녀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한번 즐겁게 나들이 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